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원부자재 입고 잡고 생산 돌려서 만든 제품 팔고 이런 흐름을 다 쭉 보셨는데요. 자, 입력부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번에 보실 메뉴는 기타 이동이라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특징은 여기서는 수량을 넣는 곳은 있지만 금액을 넣는 곳이 없어요. 즉,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뭐 매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수량을 빼줘야 되고 재고를 왔다 갔다 움직여만 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타 이동이라는 메뉴에서 다 쓰실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매출처에 또는 뭐 매입처에서 아니다 매출처가 좀 더 많겠죠. 우리 매출처에다가 이번에 사은품으로 무료로 뭔가를 줬어요. 아니면 우리가 겐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직원들이 좀 맛을 한번 보라고 시식을 한번 해서 이거 나갈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테스트를 좀 해봤다. 이런 거면 결국은 먹었으니까 재고를 빼주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은 재고에 대해서 판매를 찍기는 좀 애매하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입력하는 메뉴들이 다 기타 이동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메뉴인데 첫 번째는 창고 이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창고 간의 재고 수량의 이동이에요. 네. 자, 어디로 가실 거냐면 재고원의 기타 이동 메뉴 들어가 보시면 기타 이동에서 창고 이동 메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원재료 창고가 두 개가 있어서 1창고에서 2창고에서 보냈어요 라고 하는 경우 보내는 창고의 재고 수량은 빠질 거고요. 동일한 양만큼 받는 창고의 재고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동일 양이 빠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총 재고의 변동은 없겠죠. 단지 각 창고별 재고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단계라는 게 창고 이동 입력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품목의 이름, 코드와 수량을 넣어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입력부 메뉴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사용. 자, 자가사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시였어요. 우리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썼거나 테스트를 이용해서 먹어봤거나 무상으로 줬다. 샘플로 제공을 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재고를 감소시키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매출로는 잡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자가사용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자가사용 입력이라는 메뉴 들어가 보시면 자, 이 입력부는 오른쪽 한번 보세요. 금액을 넣는 곳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넣을 것은 수량과 창고가 필수인 거예요. 어느 창고에서 무슨 품목이 있었는데 그 재고를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제품 창고에 있던 포장김치를 우리가 테스트로 이제 시식을 한번 해봤다. 그럼 품목 코드는 포장김치가 될 거고요. 한 팩만 닦아서 먹은 거죠. 자, 이렇게만 쓰고 저장하셔도 재고는 빠져요. 빠지는데 보통 이제 재고를 이렇게 뺄 경우 도대체 왜 재고를 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왜 자가사용 처리를 했나요? 라는 이력을 남기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적요예요. 예를 들어 직원들 시식 테스트용 이런 식으로 메모를 쓰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왼쪽에 사용 유형이라는 항목 보이시죠? 자, 요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 사용 유형은 내가 지금처럼 적요처럼 메모로 쓰는 게 아니라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가 사용 유형 코드. 자, 코드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택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마다 알아서 메모로 쓰시는 게 아니고 내가 딱 우리 회사는 재고 터는 건 이런 케이스만 털 거예요 라는 선택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자, 자가사용 코드는 지금 이건 이제 교육용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신규 버튼 눌러서 직접 코드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게 자가사용, 그래서 여기 사용 유형이라는 항목 포인트는 선택지를 만들어서 재고를 뺄 수 있다. 재고 수량을 감소시키는 메뉴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불량 처리. 뭐 이제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불량 처리라는 개념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제품이 뭔가 보관이 잘못돼서 폐기를 시켰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원재료를 샀는데 재고가 좀 불량이어서 이것도 폐기를 시키겠다. 문제는 이건 우리가 못 쓰는 거라서 재고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가사용도 재고 수량을 감소시키는 건 동일하지만 약간 목적이 다르죠. 불량이라서 폐기하는 거랑 우리가 먹어보는 거랑 좀 달라요. 근데 재고 수불의 기준으로는 둘 다 재고가 빠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불량 처리 입력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해 주시면 자, 우리 위에서부터 볼까요? 재고를 빼줘야 되는 창고
를 이쪽에다가 쭉 넣어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완제품 창고에 들어가 있었던 포장김치 한 팩이 뭔가 포장이 불량이어서 안에가 상했더라. 그럼 이거 당연히 고객한테 팔 수 없겠죠. 포장김치라는 것을 이번에 한 팩 폐기를 시키겠습니다. 처리 방법 폐기라는 것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불량 유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량 처리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선택지로 만들어서 고를 수 있도록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량 처리 같은 경우는 아까 자가 사용과 별도로 처리 방법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이건 고객님들께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폐기입니다. 폐기는 재고를 감소시켜주는 부분이었고요. 품목 대체는 한번 보세요. 자, 폐기일 때는 불량 품목으로 써져 있죠. 품목 대체 같은 경우는 불량 품목 옆에 정상 품목으로 늘려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뭐가 있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불량 품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고를 빼주는 거. 정상 품목은 재고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장김치라는 게 반제품의 개념으로 다 들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포장한 김치 안에 양념한 김치가 있고 이 양념김치를 포장지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걸 우리가 포장김치라고 부르는데 이 포장김치에 이번에 포장재가 좀 살짝 찢어져 있어서 포장김치라는 걸로는 팔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포장김치 안에 양념이 되어 있는 그 반제품인 양념김치는 다시 재포장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 그럼 일단 포장김치 자체는 우리가 못 쓰는 거라 재고를 빼줘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걸 없애면서 그 안에 있는 양념김치 반제품은 살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상 품목이라는 곳에 넣어서 재고를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재고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판매나 구매를 제외해서 재고를 털어주거나 이동시켜주는 메뉴를 입력하는 기타 이동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